2016년 3월 10일 목요일 땅굴한복 국민연합회 한성주 대표가 또 국민 앞에 대통령님 앞에 시사 브리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즐거운 시사 브리핑 시간입니다. 두 살짜리 인공지능이 5,000년 된 인간 바둑을 넘어섰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거죠, 인공지능이. 그래서 이 소설가 복거일 씨가 기계가 인간 능가하는 궁극적 승부는 이미 정해진 길이다 하고 이제 글을 올렸네요. 자, 막장 치달은 여당 조동원 내전 계속된 떠날 것. 이 조동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종북 간첩의 일원으로서 이제 새누리당에 들어온 그런 사람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여기다 종북 의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윤상현, 김무성 죽여 발언 파문, 비박, 윤 정계 은퇴하라 공격, 친박, 불법 녹취 정치 공작이라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은 9일 본지 통화에서 개파 내전이 계속된다면 당을 떠나겠다. 그래서 이제 정부 여당 속에 있는 간첩단들이 정부 여당을 흔드는데 누굴 흔들어요? 박근혜를 흔들고 김무성을 흔들고 그다음에 저 사람이 누구죠? 공천위원장 이한구를 흔들고 이게 언론이 1570명 간첩이 장악한 언론이 여기에 붙어갖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미 종북 간첩에게 점령된 나라입니다. 그래도 굴러가는 거 보면 이건 기적입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새누리당에 들어가 있는 8명의 간첩, 청와대에 들어가는 24명의 간첩, 이 32명 간첩 세력의 분열 공작이다. 누구의 지령을 받았느냐? 1570명 언론 간첩들의 합작품이다. 누구의 지령이죠? 북한 노동당의 지령이다. 김영철의 지령에 의해서 대한민국 신문이 미쳐 날뛰고 있다. 저는 미쳐 날뛰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조선일보도 예외가 아니고 조선TV도 예외가 아니고 그다음에 동아채널A도 예외가 아니고 JTBC 이건 뭐 더 좌파로 흘러갔고 그다음에 MBN 더 좌파에서 활동하고 있고 따라서 종편은 지금 어떤 선전장이 됐느냐? 박근혜 끄집어내리고 여당 끄집어내리고 문재인 띄우고 김종인 띄우고 김종인 띄우면서 문재인 띄워서 이제 3대째 간첩 대통령을 만드는 2대째 간첩 대통령은 누구였죠? 김대중과 노무현. 그런데 이제 제3대째 간첩이 누가 나와요? 문재인이가 나와요. 문재인이는 지금 국민적으로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그게 부산에 있는 무슨 동이죠? 문현동. 문현동. 문재인 문현동 이게 뭐 비슷하네. 이게 문현동에 옛날에 일본의 잠수함 기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도구를 해갖고 문재인이가 도구를 해서 이 저걸 팠어요. 금괴.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 양산에 있는 집에다 뒀다가 이것에 같이 합세했다가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분이 이제 무슨 신문이죠? 그 신문에 인터뷰를 한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양산 자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디로 옮겨놓고 있는데 그게 한 1톤 내지 2톤이 되는 것 같아요. 1톤 내지 2톤. 그동안 있던 거 썼겠죠. 써갖고 그 사람이 문재인이가 1조짜리 수표가 몇 개 나왔던 게 언론에 나온 적이 있죠. 그게 다 금값이겠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가 돈이 뿌려지고 이러면서 문재인 띄우기에 김종인이가 고용사장으로 앉아갖고 이제 최근에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1번이냐? 반기문이가 몇 프로 줄어들었어요? 1등인데 문재인이가 이게 올라갔어요. 나머지 다 내려왔어요. 이제 문재인 제3대째 간첩 대통령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걸 국민이 알아주시라. 윤상현 출마 접어라. 친박에서도 비판하고 있어요. 친박에서도. 그런데 대통령께서 빨리 윤상현이를 접으셔야 됩니다. 윤상현도 간첩으로 의심되는 자입니다. 간첩이 간첩하고 짜고서 만든 이 자작극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김무성 죽여라 하는 것을 30명이 있는 데서 다 듣게끔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종편을 제가 쭉 들으면서 분석해 보니까 이걸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버튼만 누르면 다 녹음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서 이 짓을 한 사람이 윤상현이에요. 그러면 김무성 죽여라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만일
진짜 죽여야 되겠다고 하면 어디 가서 해요? 잠깐 기다리시오. 여기 사람 많으니까 내 혼자 가서 같이 얘기합시다. 그리고는 살살 얘기해야지. 이걸 방송을 해버린 윤상현이 이 뻔뻔스러운 얼굴을 이제 국민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 이거 빨리 자르지 않으면 괴멸입니다. 그래서 이성헌이가 구차한 변명 대신 용태가 대통령 위하는 길이다. 이게 간첩이에요. 간첩짓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박, 윤 정계 은퇴 목소리 높여, 친박 개인 통화 공개 공작. 친박도 모르니까, 이 사람이 간첩 가능성을 모르니까 두둔하는데, 두둔하다가 니들 다 공멸한다. 이 친박 바보들아. 지가 진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김무성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걸 방송을 해서 될 일이냐? 거기에 적군도 있고 아군도 있는데. 자, 사과하러 온 윤의 문 안 열어준 김, 나갈 때도 다른 복도로 빠져나가 대통령의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전략공천 없다고 했고 430 40명 살생부를 했고 윤상현 주기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제 자멸, 공멸의 길로 가는데, 이게 누구의 작품이에요? 부산 노동당 김영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북한 노동당을 알지 못하면 이게 괴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상현이는 지 스스로 지가 간첩임을 40명 앞에서 전화로 김무성 죽여라, 그 새끼 죽여라 라고 이 방송을 할 정도면은 이놈은 간첩이 아니면 그 짓을 못한다.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면 야 잠깐 기다려, 저 뒤에 가서 이렇게 하고 쥐도새도 모르게 하지. 그리고 그것은 빨리 수사에 들어가서 윤상현부터 수사해라. 윤 살생부의 격분 취중 하소연 하다가 그랬다. 살생부는 어느 놈이 만들었는지 이것도 거기에 있는 이 새누리당과 정부 안에 있는 정부 간첩단의 소행으로 보여집니다. 자, 세작 봄날은 간다. 모두 살아. 이게 김종인 표 물갈이인가? 김종인이는 이제 문재인이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양반이 이제 쇼를 벌리는데, 부천 원미갑의 김경협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당내 비노 세력을 향해, 친노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 비노 세력을 향해 새누리당의 세작 아니냐, 간첩 아니냐, 이 발언을 했던 사람도 살려줬어요. 그 다음에 봄날은 간다라고 주승용 정청래 최고위원 간 설전이 오고 가던 최고위원회의에서 봄날은 간다라는 이 노래를 불러서 정당을 봉숭아학단으로 만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살려줬어요. 그래서 김종인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북한 노동당 세작 44명을 구하기 작전에 작전사령관으로 이제 김종인이가 섰고, 부사령관으로 박영선이가 서 있다. 그래서 이 세작 구하기 작전이 지금 가고 있고, 이걸 위해서 박근혜당, 김무성당 끌어내리기가 언론 1570명 간첩이 틀어박혀 있는 언론에 의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종북 간첩의 언론, 김종인, 문재인 띄우기를 하고 있고, 반대편에 박근혜와 윤상현 죽이고 김무성 죽이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윤상현이는 자폭 폭탄을 들고서 들어간 간첩단의 일원으로 보인다. 그래서 여기에 김무성, 정두원, 이재호의 역할이 이제 각각 주어지는데, 알고 역할극을 하는 사람과 모르고 역할극을 하는 사람이 섞여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정두원도 이재호도 그다음에 하태경은 우리가 그 의원 앞에 가고 땅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땅굴 없다라고 덮은 간첩으로 의심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쇼를 했죠. 와라, 다 와라, 들어주마. 이러면서 우리 자료를 다 가지고 논리적으로 중학교 2학년 정도로 논리가 있는 사람이면은 국방부 저놈들이 거짓말 시키고 있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 그걸 덮은 장본인이 하태경 의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 뒤에 하태경 의원이 지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걸 수사하면은 전화가 어떻게 돌고 하는지 하태경 의원, 그다음에 그 비서관하고 보좌관들 이거 다 해갖고 해보면은 박지원하고 연결돼 있고 김관진하고 연결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올 겁니다. 자, 제재 속도 내는 중국, 입항한 북선박 귀환도 차단하고 있다. 김정은 뚱보 3세라고 하는 진산빵, 진산팡 인터넷 검색 금지어에서 풀어줬다.
그래서 김정은 일등포 3세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풀어줬대요. 유엔 제재 대상으로는 회사의 선박 중 입학하려다가 금지당하게 됐다. 자, 김정은이가 또 이게 한 60cm, 50cm 되는 거 이거 스커드에다가도 달 수 있다. KN-08이라고 하는 우리 새로 개발한 것에도 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쇼를 하죠. 그럼 이 쇼를 하는 것을 이 조선일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세 가지를 보면서 한번 보셔요. 이 쇼를 하고 있고 사이버 테러 방지법 청 연일 통과시켜 달라. 그런데 통과시켜 달라야 이렇게 써야 돼요.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거 비춰지게끔 이렇게 이 타이틀을 잡는 거야. 이 조선일보 편집위원들이. 그래서 야당 간첩 59명과 언론 간첩 1570명이 짜고서 대통령 이제 김무성 죽이기에 이제 들어간 거야. 김무성 차기 후보의 대권 후보니까. 그래서 이 짓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김종인 당, 김무성 당이 어제 2차 공천자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하루를 늦췄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두 당 다 늦췄어. 이것도 북한 노동당의 지령이 들어가서 이한구 씨를 설득해갖고 이거 하루 늦춥시다. 그렇게 해서 어제는 하루 종일, 오늘도 종편에 보시면은 하루 종일 누구 때리기가 돼요? 윤상현 때리기를 하는 거예요. 윤상현이 자폭폭탄 들고 들어간 저 간첩으로 의심되는 자를 들고 때려서. 예, 여기 이제 사설이 나왔습니다. 김무성 죽여 막말 윤상현 정치인 자격 없다. 맞죠?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공개적으로 이 막말을 했으니까 이게 하여튼 비유를 한다면은 이 폭약을 쥐고서 들어가는 이슬람의 순교자와 같은 이 간첩의 순교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불과 며칠 전 당내 여론조사 유출, 청와대와 당 대표까지 연루된 공천 살생부 파동으로 친박 비박이 난투에 가까운 싸움을 벌였다. 이게 이제 네 번째 등장한 건데 이게 종북 간첩단이 만들어내서 돌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오기만 하면은 24시간, 30시간, 48시간 종북에서 이 다 패널들 모아갖고 이거 가는데 여기도 뭔가가 다 짜고서 이제 펼쳐지죠. 그래서 어제 2차 공천 발표하는 것도 이한구 니 스톱 하루 연기, 이쪽 김종인 니도 스톱 하루 연기, 이거 하고 윤상현 때리기는 바꿔 말하면 뭐예요? 박근혜 때리기에 온 언론 매체가 1570명 이 간첩단의 언론 매체가 뛰어들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면은 4.13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제가 뭐라고 했느냐? 북한 노동당의 4.13 총선 개입, 정부 여당 흔들기, 새누리당 간첩 8명, 청와대 간첩 24명이 짜고서 치는 고돌이다. 그런데 새누리당 간첩 8명 중에 한 명이 윤상현이 아닌가 하는 이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김정은 핵탄두 소형화 주장 만반의 대응 준비되고 있나? 이건 뭐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소형 핵탄두를 가졌다 5천만 원 깨달아라, 이것을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이제 언론이 치고 나오는 거예요. 미국은 저거 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론은 그걸 받아갖고 이제 같이 조선노동당의 3중대 4중대가 돼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분은 박근혜 대통령님밖에 안 계십니다. 저 양반이 뭔가 고리에 의해서, 밀약에 의해서 2002년도 5월 달인가 김정일이 만나러 올라갈 때 김대중이와 박지원에게 속아서 올라가서 3박 4일간 만나고 내려와서 어떤 밀약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안 치는 놈마다 이게 종북 간첩이야. 안보 라인에. 경제 라인은 의로운 사람들이 가서 앉는데 안보 라인은 이게 종북 간첩이야. 따라서 이것을 깨달아 아시고 간첩 잡아라. 그 다음에 땅굴에 대비하라. 5.18 바로 세워라. 이걸 통수명령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위해서. 이래서 1인지하 만인지상, 사실상은 5천만 지상이죠. 1인지하 5천만 지상, 이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사명감을 갖고 이 나라 간첩 때려잡고 5.18 바로잡고 땅굴에 대비하라고 하는 통수명령 이제 얻어내시기를 위해서 5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한 후에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최근에 박지원이도 대법원의 김용덕 주심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고 돌려보내서 또 모종의 역할을 합니다. 저 간첩 박지원이가 나라를 뒤흔들고 언론을 뒤흔드는 역할을 힘을 얻어서 합니다.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이는 이제 MRI를 가짜를 집어넣고 했는데도 오히려 양승호 박사님이 오히려 죄인이 되고 이제 박원순과 박주신은 죄 없다라고 하며 1억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고 있는 불의과 5천만을 삼켜버린 아버지 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윤상현이라고 하는 놈이 나와 이제 백주대낮에 30명 남짓 있는 곳에서 김무성이 죽여하고 이 자작극을 벌이며 간첩들의 이 정부 여당 죽이기가 아버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가운데 대한민국이 굴러갑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5천만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개줄에 똑같이 묶여서 아버지 박지원에 의하여 종북 간첩 조선노동당에 의하여 그리고 저 아버지 하나님 이제 1570명이나 되는 언론의 저 간첩단에 의하여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고 있는 이 난국을 깨달아 알며 이것을 타파하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1.6%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3년 전에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 67명의 간첩단이 300명 저 국회를 끌고 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244명의 간첩 판사들이 약 1000명의 또 이 전체 판사와 이 임직원들이 이 저 법원을 개판의 법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는 이제 이 혁명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4.19 정신에 의한 혁명이 아니고서는 바로 세울 수 없는 그러한 나라임을 이제 모든 5천만이 깨달아 알고 아버지 묶여있는 개줄 목줄을 풀어버리고 아버지 자유를 쟁취하는 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십자라고 하는 자들 다 같이 종북 간첩들을 두려워하고 종북 간첩의 편에 서서 이 나라를 망치게 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조선일보도 동아일보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중앙일보도 JTBC도 MBN도 이제 조선TV도 동아채널A도 다 종북 간첩들이 이제 장악하였음을 깨달아 알며 이 나라를 건지는 아버지 4.19 정신의 혁명 정신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친위혁명 호원혁명이 일어나는 이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용기를 가지고 이 5천만 이 민족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한 아버지 장수 중의 장수 통수권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 마디만 하면 됩니다. 국무회의석상에서 이병호 간첩 잡아라. 간첩 너 한마디도 못 잡지 않았느냐? 너가 국정원장이냐? 너가 간첩이냐? 간첩 잡아라. 통수명령 내리고 그 다음에 김관진과 한민구에게 땅굴 있다. 땅굴 대비해라. 도로가 저렇게 쫙쫙 갈라진 게 땅굴이 아니면 뭐냐? 너희들부터 죽을 줄 알아라. 이 명령 내리고 5.18 진실을 밝혀서 5.18 역사도 바로잡아라. 이 명령을 통수명령을 내리는 박근혜 대통령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돕는 1인 지하 5천만 지상 우리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이제 회개하고 나라를 바른 틀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가 국무총리의 인준을 받을 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비정상을 보다 강화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들어온 국무총리 반역의 국무총리로 보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5.18 그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입 딱 닫고 앉아있는 황교안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반역자로 국무총리가 돼서 이제 민족의 반역자로 찍히느냐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중요한 기로에서 이제 회개하고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0장 3절과 4절 찬양합니다.